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인데요. 1장에는 많은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제공된 슬라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필요 없고, 전체가 11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특히 5번까지는 완전히 기초고요. 나머지 6번부터는 좀 고급스러운 그런 표현들이에요. 5번 정도까지는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등등 있는데 이거는 관계없고 통과. 랩 환경은 지금 우리가 만든 거예요. 조금 전 시간에 한 것이 랩 환경 설정하는 방법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여드렸죠. 데모 넘어가고. 그리고 원래 이 트레이닝 사이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MVA 쪽에 한국에서는 한때 20위권 안에 실적으로 불리고 여기 메달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아주. 그리고 지금은 이 러닝으로 통합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com 러닝으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프레스에도 무료 전자책 이런 것도 좀 있고 러닝 쪽에 이제 MCP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지금은 러닝 쪽으로 통합이 되고 있고 사이트가 이렇지 않아요. 약간 URL이 틀린데 그 URL 잠깐 보겠습니다. 그 URL이 제가 어디 즐겨찾기 어떻게 보죠? 이렇게 보나?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런 제가 나왔죠? 이 사이트입니다. docs.microsoft.com의 런으로 이 사이트로 지금 퍼블릭한 교육은 다 통합이 되고 있고요. 거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러닝 패스나 다 쪽에 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시면 되고 이거하고 이제 MOC 쪽은 EDX 두 개로 다 통합이 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적으로 또 통합된 사이트가 있는데 그건 못 보니까 저는 딱히 얘기 드릴 게 없고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렇고 자, 1장 소개 T 트랜잭트 SQL은 무엇인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스키마와 오브젝트 네임 벌써 다 얘기를 좀 했죠 약간씩 그리고 SQL 스테이트먼트의 유형 셀렉트 문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 구조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리고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널 처리하는 그 부분을 픽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SQL,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고 원래 비즈니스 사용자가 이 IT 쪽 데이터에 좀 잘 접근해 쓰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언어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유저한테 프렌들리하게 커먼한 잉글리시 익스프레션에 기반을 두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NC 아메리카 스탠다드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션이죠. 그러니까 미국 표준협회에서 얘를 채택을 해가지고 다 되어 있는 표준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와이들리하게 유즈드 돼 있고 그래서 모든 요즘 특히 빅데이터 이쪽에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다 SQL 라이크한 문장을 많이 써요. 우리 애저 데이터 렉스도 그렇고 각종 AWS 쪽도 그렇고 구글 빅쿼리도 그렇고 다 SQL 기반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가장 잡 사이트 세계로 유명한데 뭐뭐 있죠? 구인 구직 사이트 그런데 링크드인도 그렇고 그때 스택 오버플로 이런 데 다 해서 구인 구직하는 사람들의 그 스킬셋을 딱 봤는데 가장 많은 스킬을 나온 게 SQL이에요. 자바도 아니고 C샵도 아니고 파이썬도 아니고 SQL이 가장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기술 셋으로 인식이 돼서 모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는 일단 SQL 피스볼에 다이렉트 일단 사투리식으로 해가지고 만든다고 해서 얘는 잘 알아두면은 여러 군데에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게 T 트랜잭트 SQL 이제 줄여서 이제 T SQL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표준 NC 표준을 준수하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좀 특수한 게 들어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원래 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가 사이베이스 DB를 구입해서 거기서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이베이스 쪽에 AS, IQ 시리즈는 몇 가지 ASE도 있고 있는데 거의 똑같아요. 써오는 문법이. 그리고 좀 약간 완전히 틀리지 않지만 상당히 독특한 게 오라클 쪽. 오라클이 또 지배적인 사업자니까 오라클은 이제 PLSQL이라고 프로그래머블 무슨 뭐 SQL 해가지고 PLSQL로 되어 있는데 걔는 또 약간씩 틀려요. 주요 기능, 특히 날짜 처리하는 함수, 문자열 처리, 그리고 이제 사이베이스나 이 SQL 서버, T-SQL 쪽에서는 케이스문으로 어떤 조건문을 처리하는데 오라클 쪽은 디코드라는 굉장히 간결하고 이런 구문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디코드 구문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처음에. 널 처리도 내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고 엔진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얘는 이제 선언적인 언어고 절차적인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처럼 스텝 이렇게 처리되지는 않아요. 근데 T-SQL은 또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어요. SQL 자체는 데클러라티브 하지만 트랜잭트 SQL은 SQL을 포함해서 이런 약간 프로시저런 구문들, 뭐 변수 선언하고 루프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좀 할 줄 아시면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각 테이블은 그 테이블의 열을 식별하는 프라이머리 키와 나머지 속성 컬럼들로 되어 있고 각 테이블 간에는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식으로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식으로 컬럼이 포린 키가 잡혀가지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를 조조하니까 잘 모르겠죠. 아시죠? 네. 아시죠? 모르면은 잘 자세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스키마, 이제 원래 그 네임스페이스,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의 네임스페이스다. 저 얘기는 각종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오브젝트명은 유니크해야 된다. 같은 명칭이 있을 수 없어요. 스키마가 틀리면은 같은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테이블이 커스터머라는 고객이라는 테이블명이 필요한데 이게 판매 쪽의 고객인 경우에는 스키마를 판매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매 쪽 고객이면 구매 쪽에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은 커스터머지만 권장하지는 않아요.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거 원래 그 SQL 서버, SQL 서버 쪽에서 풀 퀄리파이드 네임, 전체 풀 네임을 쓸 수 있고 약간 약어를 쓸 수 있는데 전체 풀 네임을 이래요. 오브젝트 명에 이거 다 선택이죠. 여기 있는 거는 스키마명, 데이터베이스명, 서버명 전체 풀 네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는 약간 틀린데 온프레미스에서 쓸 때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명칭들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AD 계정을 써서 권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은 여러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들을 조인해 가지고 쿼리 결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쿼리 한 문장 가지고 여러 데이터베이스 또 여러 서버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조합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fully qualified name인데 보통은 그냥 오브젝트명만 쓰는 대부분이에요. 근데 좀 그 분산된 걸 통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는 스키마명하고 같이 쓰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다. 왜냐하면 이게 빠졌을 경우에 같은 게 혹시라도 존재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스키마명까지는 써주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다. 그리고 튜닝 할 때도 얘를 써주면은 그 옵티마이저가 빨리 찾아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써주는 게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오더로 하면은 이제 그 옵티마이저라는 애가 얘를 내부적으로 이제 SQL 스테이트먼트를 파싱을 해가지고 실행 계획을 잡는데 파싱할 때에 오브젝트 위치를 찾을 때 스키마를 적어주면은 바로 가서 거기만 뒤지는데 이게 없으면은 스캔을 쫙 다 해서 찾아요. 그래서 스키마가 뭐 1, 200개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큰 데이터베이스는 스키마만 몇천 개, 몇만 개 있는 데이터베이스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서치할 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베스트 프랙티스는 스키마명을 같이 수정해서 깔아드리는 게 좋다고.
자,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타입은 크게 DML, DDL, DCL 이 세 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건 뭐 DML은 Manipulation Language, 직접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등록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인 거고, Definition Language는 Create, Alter,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자체, 함수, Stored Procedure 이런 걸 만드는 게 다 Definition Language. 자, Control Language가 있는데 얘는 권한을 그랜트하거나 뭐 리보크하거나 이런 Security Permission에 해당된 것들은 이제 Control DC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코스에서는 이제 DML 위주로 하는 거고, 만약에 DBA 롤이나 이런 분들은 뒤쪽에 그 DDL이나 DCL 쪽으로 더 하게 될 겁니다. SQL의 select statement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가 가져오고 싶은 어떤 정보 컬럼 항목들을 select 뒤에 넣고 위치를 from에 넣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필터 조건을 where절에 넣고 자, 그룹핑이 필요할 경우에는 group by 그룹핑 내에서 조건을 한번 걸 때는 having 결과에 대한 소팅은 order by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복잡하지 않죠. 이거 다 쓸 필요는 없고 선택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는 먼저 어디서 가져오냐 테이블을 탐색을 해요.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그룹 바이가 있으면 그룹 바이 해서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내 조건이 또 있으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카운트가 하나 이상 발생한 이 그룹 단위로 오더 데이트별로 그룹핑을 했는데 그 데이트에 주문 아이디가 하나 이상 이제 이 조건을 해석하자면은 주문이 한 건 이상 발생한 일자만 가져오는 거예요. 필터가 그 다음에 오더 데이트와 카운트 그런데 오더 데이트를 역순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부터 과거로 쭉 소팅을 하는데 그 날짜 중에서 그룹핑해서 주문 건수가 하나 이상 발생한 일자가 있으면은 그 일자와 주문 건수를 쭉 소팅하자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가 처리되는 순서가 내부적으로 이렇다. 근데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처리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직은 올 컬럼은 이렇게 아스타리스크 별표를 치면은 컬럼 명칭을 찍지 않더라도 다 가져오겠다. 이 스키마, 프로덕션 스키마에 프로덕트 테이블 다 가져오겠다. 이거는 특정 컬럼을 지정해주면 그 컬럼만 가져옵니다. 여기서 돌발 문제. 이렇게 해놓고 여긴 지금 프로덕트 아이디가 없잖아요. 오더 바이 프로덕트 아이디 하면 오더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디센딩, 어센딩 뭐 이런 거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안 쓰면은 디폴트는 어떻게 돼요? 디폴트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순서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디폴트는 그래요. 자, 여기다가 지금 그냥 해볼게요. 그냥 하면 지금 프로덕트 아이디별로 커서가 안 보여서 그런데 지금 1번이 879712가 나왔죠. 제가 여기서 네임과 리스트 플레이스를 했는데 자, 네임과 이쪽 부분은 빼고 프로덕에 세일즈 LT.점 프로덕이죠. 여기에 동작을 이게 아마 지금 프레젠테이션 중이어가지고 동작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다시 가서 잠깐 프레젠테이션 끄고 할게요. 끄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스트 프라이스가 있고 가라. 데모의 법칙이네요. 데모의 법칙이요.
그냥 치겠습니다. 드래그하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리스트 프라이스. 이 꺽쇠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근데 해주는 경우에는 안에 스페이스나 특수문자도 또는 예하고도 문제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게 사실 좋긴 좋습니다. 실행하면은 순서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리스트. 그럼 여기를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오더 바이절에다가 대소문자 부분 없습니다. 오더 바이절에 아까 프로덕트 아이디를 넣어버리면은 지금 약간 이게 문제가 있는데 아이디를 오더 바이로 넣으면 지금 1431이 먼저 왔는데 이건 디센딩으로 했다. 어떻게 보세요? 소팅이 영향을 받죠? 지금 아마 이 프로덕트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 프로덕트 아이디의 인덱스 순서대로 제일 마지막 레벨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더바를 주지 않으면 프로덕트 아이디 어센딩 식으로 얘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퀴즈를 낸 거는 셀렉트 문에 나열되지 않은 컬럼도 오더바이나 웨어절에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 오늘 이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노트북에 쓸게. 지금 슬라이드 멈췄는데 다음이 사실 데모예요. 그래서 데모기 때 데모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순서가 프롬절이 1번, 2번이 웨어절, 그 다음에 그룹 바이, having, order by, 마지막 select 이렇게 갔잖아요. 앞쪽에서 다 처리한 다음에 선택하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지 않은 컬럼도 필터 조건, order by 조건, 다 그룹 바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트북이 멈춘 것 같은데 충격이 이거 좀 주고 저기서 여기 핸즈온 랩 말고 이 GitHub 쪽에 데모를 가면은 모듈 1의 데모가 파일들이 있어요. 얘를 좀 보겠습니다. 그냥 시간상 다 하고 데모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되려나? 잠깐만요. 닫고 시간상 이걸 빨리 보고 데모를 할게요.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컬럼 간의 연산은 또는 컬럼과 상수 연산을 넣어가지고 리스트 프라이스의 90%를 세일즈 프라이스로 해서 하는데 as라는 말을 넣어서 이 결과값에 대한 컬럼명을 alias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alias가 몇 군데 쓰이는데 하나가 이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조인 할 때 테이블 쪽에 또 as 테이블명 약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명확하게 어떤 테이블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데모는 한 번에 같이 할 거고 두 번째 데이터 타입이 되게 많아요. 데이터 타입이 주로 이제 이렇게 뉴메릭 스타일의 애들이 있고 캐릭터 스타일이 있고 데이트 타임도 보면은 뭐 타임도 있고 타임 2도 있고 뭐 복잡하죠. 바이너리 형태 각종 이제 특수 형태 커서 뭐 지오그래픽 스타일도 있고 타임 스탬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모르셔도 사실 큰 지장은 없지만은 몇 가지 많이 부딪히는 게 여기에 그 플로트나 부동 소수 쪽 이쪽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분산을 막 들어가 나중에 100%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거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인티저 스타일 쓸 때에는 오버플로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오버플로우가. 그러면은 잘 동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걔가 넘어가가지고 이상한 동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티저를 쓸 때 좀 그런 것 같으면 이 빅 인티저를 써가지고 특히 밑에 애들은 쓸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 캐릭터 쪽에 조심할 건 앞에 n 붙은 것들이에요. n이 뭡니까? n 붙은 게 어떤 의미죠? 네, 그래서 이제 얘들은 이제 유니코드 표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n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캐릭터나 바 캐릭터나 텍스트들은 예를 들어 한자어나 한글 같은 거를 표시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어, 외래어, 특수문자들. 근데 유니코드는 다 표시할 수 있게 대신 바이트가 하나 더 커요. 단위 바이트가. 그런데 그 캐릭터로 컬럼을 해놓고 n 바차로 된 거를 어떤 필터 조건에 넣거나 그 반대인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왜냐면 알파벳 같은 건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쪽 테이블은 n 마차나 n차 테이블이에요. 이쪽인 거는 이쪽은 그냥 캐릭터하고 마차요. 그 두 테이블 조인을 할 때에 컬럼 조인 컬럼이 캐릭터 스타일에 같이 걸었는데 한쪽은 n이 붙은 유니코드 스타일이고 한쪽은 뭐 그냥 스타일이고, 이런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이비에스에서 프로젝트 할 때 그것 때문에 서버 다운이 계속되는데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그때 뭐 초기 버전에 보내는 것도 있지만 당구 치러 많이 갔어요. 그래서 서버 죽었다. 그래서 당구 치러 가고, 그래서 엔지니어 그때 지방에서 프로젝트 서울에 불러가지고 원인 밝히라고 했는데 한 하루 종일 파더니 자기가 발견한 거는 여기인데 저런 유니코드와 일반 코드하고 조인 거는 쪽이 불안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앞쪽에 이제 뒤에 배우실 캐스트나 컨버트라는 그런 함수로 이 컬럼에 받아온 값을 타입 바꿔가지고 타입 맞춰서 서로 비교를 해주니까 안정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건 참 찾기 어려운 그런 버그예요. 여기서 데이터 타입이 컨버전이 이제 명시적으로 컨버전 되는 게 제일 좋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묵시적으로 임플리시티하게 컨버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숫자와 문자를 비교할 때 좀 이 뒤에 그 실행 계획을 세우는 DBMS 엔진이 영리하게 그냥 알아서 컨버전 해주는데 그거 좀 굉장히 위험해요.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크기 비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호환성이 되는 타입들은 자동으로 되는데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나 익스플리시티하게 명시적으로 컨버전 해주는 게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컨버전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숫자로 컨버전 하고 싶은데 알파벳 A가 컨버전 되겠어, 안 되지? 그런 경우에 이제 트라이 캐스트라는 걸 해가지고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서 예외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 번에 데모로 가고, 널 가지고 널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데, 이 널은 그냥 없는 걸 밝혀요. 없는 걸. 그렇죠? 없기 때문에 크기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있다 없다로 판단해야지. 이거 가지고 어떤 숫자나 이거 널을 비교해 버리면 어떤 값이 나면 널이 나와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널과 관리된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그걸 얘기하는데, 어떤 익스프레션이든지 간에 널과 만나면 널이 돼버려요. 더하기, 빼기, 비교, 뭐 당당, 뭐 다 이렇게 스트링 합치는 건데 스트링을 널하고 더하면은 널이 나와요. 숫자와 널 더하면 널이 나옵니다. 널은 어떻게 그 필터에 거느냐? is null, is not null 두 개만 다 있어요. is null 해당 컬럼이 null이냐, is not null이냐 이것만 가지고, 그리고 특히 컬럼 쪽에 쓰는 null 펑션들이 있는데 is null 하고 컬럼 펑션을 넣고 null인 경우에만 이 밸류가 나오게 하는 그런 컬럼 어떤 펑션이 있습니다. null if 특정 컬럼이 null이면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죠. 이 두 개가 그 셀렉트 할 때 셀렉트 컬럼에 넣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고,
아까 is null, is not null 이거는 where절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읽어야 돼? 콜레스 읽어주세요. 어떻게 읽습니까? 콜레스 뭐 이건데 얘는 뭐냐면은 여러 값들을 넣었을 때에 널이 아닌 첫 번째 컬럼을 갖고 오는 그런 드물게 쓰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전화번호가 핸드폰 번호, 집 번호, 직장 번호가 있는데 세 개 중에서 차이는 아무거나 먼저 갖고 와서 이 사람의 연락처 번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컬럼이 그 고객 주소 컬럼에는 핸드폰, 휴대폰 번호, 집 전화번호, 직장 주소가 세 개가 있는데 셋 중에 하나만 아무거나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그냥 핸드폰 번호만 했다가 핸드폰을 어느 사람 널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찾는 거는 직장 번호, 쓰면 집 번호 세 개 다. 세 개가 다 널이다. 저 앞에다가 is null 그러면 한 칸 띄고 뒤에다가 그 다음에 뭐 연락처 없음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쿼리를 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자, T-SQL은 아까 SQL 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거고 관계형들이 소개했고 스키마, 오브젝트는 설명드렸고 타입은 DML, DDL, DCL이 있는데 DML 위주로 할 거고 select statement는 1번 from, 2번 where, 3번 group by, 4번 having, 5번 order by, 6번 select 순으로 처리가 된다. 제가 좀 외운 것 같아요. 이거 데이터 타입이 되게 많아서 주의를 해야 된다. 특히 타입이 틀린 어떤 컬럼과 값 간의 비교를 걸 때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널은 얘도 너라고 만나는 건 다 널이 되기 때문에 연산에 쓰거나 할 때 조심해야 되고 외워져 조건 필터들에서 is null 또는 is not null만 쓰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랩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랩들을 가기 위해서 잠깐 슬라이드를 끄고 이 세 개의 얘들 한번 돌려보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려요. 됐죠? 둘, 셋, 세 개가 열렸어요. 1시 반까지 하면 2시 반까지? 2시간. 첫 번째 랩 파일 셀렉트 뭐 이렇게 하면은 컬럼 3개가 나오겠죠. 나왔어요. 깔끔하게. 자, 이거는 주의할 거는 이 네임이라고 있죠. 이게 예약어예요. 그러니까 그 트랜젝트 시퀄에서 쓰는 어떤 예약어인데 그렇지만 컬럼명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 얘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근데 네임 같은 거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컬럼명을 내가 프롬으로 했다. 예약어거든요. 이걸 수행하면은 오류가 나요. 이게 신텍스가 나죠. 근데 예약어도 컬럼명을 만약에 썼다면은 이렇게 앞에 만약에 이런 컬럼명을 썼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할 수가 있어요. 복사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컬럼명 안에 스페이스를 넣었다. 이 꺽쇠를 써가지고 브라켓이라는 이걸 써가지고 이제 그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쨌든 예약어기 때문에 색깔이 바뀐 거니까.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은 기본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네임을 똑같이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는 앞에 꼭 선생님 깜짝 놀랐네. 네임 나오죠? 그리고 이 네임은 지금 정의되어 있기에는 대문자 n 하고 되어 있는 네임이지만 이 SQL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대소문자 구분 안 하기 때문에 좀 느슨해요. 약간 돼 있고 네임이 기분 나빠서 딴 걸로 하고 싶어요. 한글로 저는 표시하겠습니다. 이름 이렇게 하면 얘가 엘리아스를 에즈로 잡은 거죠. 에즈도 대문자 성자 관계없어요. 얘는 이제 타이틀이 이름으로 떠요. 이름인데 내가 그 웹페이지에서 뭔가 이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빈칸을 넣고 싶어요. 이러면 오류가 납니다. 이러면 오류가 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아까 이렇게 브라켓으로 막아서 해주면은 이렇게 위에 상태가 다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길이가 스페이스가 들어간 걸로 헤더를 만들 수가 있죠. 바로 쿼리해서 헤더까지 뭔가 비주얼에 쓸 때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엘리아스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자, 컬럼과 연산해서 이렇게 리스트 프라이스와 코스트 빼서 하면 나오죠. 단지 이때는 이 두 개에서 어떤 것인지 판단 못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as 해가지고 마크업이라고 붙여가지고 만들어주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 얘를 바로 코딩에 쓰려면은 뭔가 좀 칸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것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자를 조립하는 게 이 TSQL은 그냥 플러스로 돼요. 문자열 컬럼과 스트링은 그냥 플러스로 줄이면 돼요. 오러클은 이겁니다. 오러클은 얘는 보면은 지금 실행키면은 컬러와 사이즈가 합쳐져서 프로덕트 디테일이라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널 나오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컬러나 사이즈가 지금 사이즈가 널이니까 연산이 다 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뭘 더해 널이에요. 한 번 널로 영향 받은 애들은 계속 널. 그래서 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사이즈가 널 떴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is null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사이즈가 널일 경우에는 사이즈 대신 특정한 어떤 내가 정의한 분자야. 여기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게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은 널 값이 안 뜨고 없다는 식으로 마이너스의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초반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건 이 문자열 조작이에요. 여기에 안 나온 함수 중에서 뭐 캐릭터 인덱스나 리플레이스나 많은 문자열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쪽에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뽑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XML까지 가면 XML 파싱을 여기서 해가지고 XML 어떤 데이터셋을 막 조립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 뭐 평범하죠? 이게. 자, 근데 이건 왜 문제가 생겼느냐? 보시면은 converting,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만난 이 프로덕트 아이디가 프로덕트 쪽에 프로덕트 아이디의 타입을 보면은 이게 int 숫자 값이에요. 얘를 스트링하고 만나니까 이게 마치 그냥 임플리시티하게 자동으로 문자를 바꿔줄 것 같은데 안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그럼 얘를 캐스트를 함수가 있어요. 대소문자와 관계없이 얘를 캐릭터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은 그쵸 이렇게 너무 크게 따라가지 이렇게 이건 컨버트라는 것도 아무튼 이렇게 바꿔서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 번째에서 컨버트에게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차 5자리 이제 바 캐릭터의 특징은 그 필요한 만큼만 쓰고 맥스 5자리까지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캐릭터는 픽스드 랭스로 잡히는 데 비해서 바가 붙은 캐릭터 타입들은 베어리어블하게 랭스가 잡혀요. 이것도 나중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아까 저는 그냥 캐릭터를 했더니 많이 잡혔는데 이렇게 하면은 컴팩트하게 붙어가지고 떨어지죠. 아까 여기서 할 때는 그냥 캐릭터를 했더니 디폴트 캐릭터 한 20자리 잡힌 것 같아요. 캐릭터 그러면은 10자리 픽스로 해가지고 잡힐 거예요. 10자리로 이렇게. 근데 바차로 해버리면은 필요한 만큼만 쓰기 때문에 빈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convert라는 함수를 써 바꾼 거예요. 차이는 캐스트가 좀 직관적이죠. 얘를 as 뭐로 바꾸는데 convert는 내가 먼저 바꿀 걸 먼저 얘기하고 이걸로. 그리고 convert가 되게 이게 특이한 함수인데 이 데이트 타임하고 붙을 때에 데이트 타임 포맷을 convert 뒤에 이 숫자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타입이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 숫자를 다 못 외워요.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SQL 가지고
끌고 있는데 여기에 그 tsql convert라고 해가지고 조회를 해보면은 특히 데이트 타임 쪽 컨버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여기 보이죠? 타입에는 캐스팅 컨버트 여기에 컨버트를 가셔가지고 이 밑쪽에 이 숫자별로 101 타입이면 이렇게 10이면 이거 4면 뭐 이거 해가지고 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밀리초까지 되는 경우 근데 이걸 할 때에 좀 가장 많이 쓰는 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YYMMDD 스타일로 데이트 타입 바꿀 때 컨버트 113인가 112구나 112로 하면은 112로 하면은 데이트 타임이나 데이트형 그 데이터 값이 스트링 YYYMMDD로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다 그런 얘기들이요. 이건 ISO로 할 경우는 이렇게 하는 얘기고, 그리고 사이즈 컬러를 인티저로 바꿔라. 근데 여기 에러가 뜰 것이다. 왜냐하면 사이즈를 보시면은 약간 추가해서 할게요. 얘를 그냥 보면 안 보이니까 사이즈 컬러를 넣고 캐스트를 해보면은 인티저로 바뀌지 않는 사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팍 뜨고 미들 사이즈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캐스트하지 않고 제가 여기를 주석은 마이너스 열어줄 주석은 이제 슬래시 에스타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처음에 의도는 이 사이즈를 그냥 인티저 타입 바꾸고 싶었던 건데 어떤 놈은 이게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고 숫자가 아닌 게 들어간다는 거죠. 문자를 컨버트 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에러가 나요. 어떻게 하느냐? 아까 트라이 캐스트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또 사이즈를 넣어서 봅시다. 이러면은 트라이 캐스트를 넣은 게 이거죠. 그래서 컨버트가 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컨버트가 안 되는 것들은 다 널로 떨어지죠. 널로 그죠? 네? 트라이 캐스트를 했을 경우 이제 이거를 조건을 넣어가지고 한 번 더 한다면 이게 널로 표시하기가 좀 그러니까 is null 이렇게 넣고 싸가지고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줄 수 있어요. 왜? so is not n이랑 x랑 써서 뭐야? 이러면은 이거 0이 나왔네. try cast is null 이게 인티저로 해서 또 자동 행변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 다른 결과가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캐스트를 또 넣어서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 결과를 계속적으로 가게 돼요. 전체 트라이 캐스트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널로 뜰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as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렇게 잡아도 얘가 널 나오면 널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마차가 된 널이니까 아마 제가 원했던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대신 지금 나온 넘버는 넘버가 아니고 스트링이에요. 네. 아까는 이게 넘버로 나왔는데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얘는 이제 임플리시티하게 그냥 0으로 떠버립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예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실패했지만. 세 번째, 그래서 널 처리하는 거. 아까 여기 있네요. is null 해서 0으로 조금 전에 한 거 같은 결과인 거죠. 그리고 아까
컬러가 없을 경우에는 널떡거리면 뒤가 다 널떡거리니까 이렇게 마치 공백인 듯 공백 아닌 공백 같은 공백이지. 이렇게 하면은 깨지지가 않고 그냥 예쁘게 조립이 돼요. 그냥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는 안 나오는 거는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헷갈리지 않게 아예 다 표기시키는 거는 이제 그 개인 취향이고 이게 다 이게 많이 났으니까. 그리고 널 if도 is 널과 비슷하죠. 아니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얘는 컬러가 널이면 멀티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컬러가 멀티면 멀티면 널, 멀티면 널, 네, 멀티면 널.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저기 잘 안 써요 저는. 자 이거는 세 개 중에서 가장 먼저 널 나오는 게 나오는 거죠 얘는. 가장 먼저 널이 아닌 놈이 나옵니다. 그래서 first, none, null, date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케이스는 케이스 when, 조건 then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케이스 뭐 when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안 되는 건 else는 이제 디폴트 값. 그래서 그냥 if then else는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얘는 보면은 cell and date가 null이면 이때 이거를 equal로 쓰면 어떻게 된다? 다 나와버리거나 뭐 다 안 되거나 그래요. null은 is null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팔린 거죠. 근데 팔리지 않았으면은 얘는 이제 그 discontinued로 표현되는 그런 놈이죠. 얘는 지금 판매가 되는 거고 얘는 판매가 안 되는 거 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는 이제 스몰, 미디움, 라지 이거를 풀어주는 거고 디폴트 값으로는 그냥 NA로 나오게 하는 거죠. 널 값이요. 근데 이거의 조합이 when 안에 케이스가 또 이제 네스티드 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로직이 남이 만든 거를 해석할 때 케이스를 푸는 게 또 안에 또 서브 쿼리가 들어가고 안에 또 케이스가 들어가서 SQL 문장 하나가 뭐 1000라인, 2000라인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앉아가지고 다 풀어낸다. 안에 거 고칠 경우에. 그래서 지금 1, 2장을 끝냈고 1장을 끝냈고 퀵하게 2장까지 하고 자 1장의 숙제는 아까 랩 파일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일까지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오늘 한 거를 좀 보셔야 돼요. 가서 최소한 이 데모에 나온 큐리 한번 돌려보면서 저런 의미구나 보는 게 좋습니다. 언제 또 이 SQL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다 실전인 거예요. 가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만큼 누가 던져놓고 해석하든지 만들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